엄마가 그 성향과 다를 때 이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들의 유형과는 좀 다른 불안이 좀 높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수업을 할 때 경계하는 듯한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공간에 왔을 때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에요. 항상 멀리서 이렇게 보고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막상 그걸 하라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쫓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 성향과 다를 때 이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큰맘 먹고 자유이용권을 끊어준 거예요. 비용을 5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회전목마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조금씩 종용하기 시작해요. 민준아, 우리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이것만 타지 말고 푸른라이드 한번 타볼까? 너 8살이잖아. 그치? 저게 7살도 탄다? 계속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자극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육에 대한 강의를 찍으면서 우리가 숫자 세기 알려드렸잖아요. 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화낼 거야 하지 않고 엄마가 숫자 3까지 세고 이렇게 할 거야, 강제로 입혀줄 거야 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댓글 중에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 아들은 숫자 세는 것 자체에서 공포를 느껴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교육법도 하나로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자, 오늘은 불안함을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느끼는 아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어보고 막상 해보니까 별일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축적시켜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머리 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물에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이게 분명히 물이 뒤로만 갔고 앞으로 안 왔단 말이에요. 물이 머리통을 흐르는 느낌만 들면 머리를 꼬꾸라지면서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계속 눈에 부비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막상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라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가 있다. 새로운 학원에 갔는데 절대 못 들어가고 엄마 뒷다리에 딱 붙어있는 아이들이 있다. 자, 이런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이 공간을 반복해서 노출시켜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문제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매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냐면, 아이와 가야 될 공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이나 사진, 그림 혹은 상상이라도 그 공간에 가보고 나오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아이가 상상 속으로라도 그 공간을 사진으로 보고 떠올리고 갔다 오는 것을 롤플레잉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은 많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를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가기 싫다고 하거나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한테는 제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고 수업하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잡히고 나면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아이들 장난감에서 빠지지 않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병원놀이 장난감이에요. 진찰을 받든 청진기든 주사를 맞든 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점진적으로 거쳐갈 때 그것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서 새로운 걸 타지 못하는 아이한테 너 다른 애들은 탈 수 있는데 너보다 어린 애도 타는데 너 이것도 못하고 너 뭐야? 너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인도자다. 그럼 아이는 자극을 받아서 나도 탈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섭고 피하고 싶고 놀이공원 자체가 싫어집니다.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제가 사실 놀이공원 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다람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불안이 조금 높은 유형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 다람쥐통 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대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놈이 아니라 어쨌든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람쥐통 안 타면 넌 친구도 아니야. 절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느꼈어요.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다람쥐통이 나에게 주는 그 공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친구는 가늠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저는 울면서 못 탔어요. 그렇다고 지금도 제가 다람쥐통을 타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지금 뭐 타는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미지 트레이닝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인도자와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람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는 바로 이 친구와 함께 막 어울리지 못하고 엄마 뒷다리에 숨어서 계속 친구들을 관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 역시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놀고 싶은 마음과 저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면서 옆에서 기웃기웃 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왜 우리 아들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다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또 불안을 느끼는 게 종류가 되게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어떤 친구들은 또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책은 무엇이라고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공간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때 저는 옆에 있는 인도자가 딱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준아, 너가 원하면 오늘 수업하지 않을 거야. 그 민준이 너가 하기 싫으면은 바로 엄마 나가도 돼. 이거는 선생님이 약속할게. 다만 오늘은 한 바퀴 살짝 둘러만 보고 민준이가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러보자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도 10명 중에 8, 9명은 그 말만 갖고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는 합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 이후에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아까 약속했잖아. 민준이가 싫다고 얘기했지? 선생님 아까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절대 안 할 거야. 대신 다음에 언제 또 올 건지만 약속하고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해석까지 안 들어온 아이는 지금껏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아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기질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좀 심플하게 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그런데 불안을 느끼는 아들보다는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아들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통 어머님들은 불안한데 아들은 불안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은 불안하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너 숙제 안 해서 안 불안하니? 그럼 안 불안한데요. 너 이거 안 해서 불안하지 않니? 하나도 안 불안한데요.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다음 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